현재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큰아들은 7살, 작은아들은 6살인데요. 정말 너무너무 말을 안 듣습니다. 두 아들이 말을 안 들어서 때렸는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다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억울한데요.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물론이고 어린이집에 가서도 이를 저질러 주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훈계의 목적으로 때린 건데 아동학대라니요. 제가 봤을 땐 아이 울음소리가 심하게 들리고 하니 시끄러워서 신고를 한 것 같은데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회 접수가 되었어요. 변호사님, 저는 처음에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좀 그래도 귀여운 사건인가 했더니 사실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네요. 네, 사건이 굉장히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셨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는 하나 어쨌든 체벌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연 네.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네,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처음에 얼핏 볼 때는 이제 그냥 훈육하는 사건이 아닌가 하는데 이제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체벌이 조금 있었던 사건이라서 저도 좀 굉장히 안타깝게 봤는데 일단 뭐 한창 나이대를 보니까 아들이시고 한창 뛰어놀고 또 좀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뭐 최근에 전체적인 추세는 이제 정신적인 어떤 학대도 학대로 보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어떤 물리적인 어떤 훈육을 명목으로 한 어떤 물리적인 이런 신체 접촉이 있다. 이런 것은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상나자님이 이런 행위 일단 아동학대로 볼 여지 있나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아동복지법에, 그러니까 당연히 뭐 아동에 대해서도 어떤 형사상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 하면 당연히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 물론인데 이제 우리 법은 별도로 이제 아동복지법을 통해서 아동학대를 좀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그 우리 아동학대법 제 71조 제1항 내용들을 보면은 뭐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뭐 신체 건강 발달을 해치는 어떤 신체적 학대 행위는 물론이고요. 아동의 어떤 정신 건강에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또 보호 감독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뭐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그러니까 방임하는 행위들, 이런 이제 일반 형법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각종 이런 학대 행위들을 다 아동학대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육체적인 물리적 체벌이 있었다 하면은 요거는 어떤 아동학대에 해당하기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군요. 이 아동학대의 성립 조건이나 처벌 수위도 좀 궁금해요. 네네. 좀 전에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일반적인 어떤 신체적 훈육도 포함합니다. 뭐 신체적인 이런 학대 이런 걸 포함하고 그다음에 정신 건강에 아이의 이제 아이의 어떤 심한 욕설을 한다든지 뭐 모욕감을 준다든지 이런 정서적 학대 행위 그다음에 아이를 기본적으로 키워 양육해야 되는데 이런 걸 방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아이를 어떤 관람의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밖에서 뭐 이런 아이들을 실제로 뭐 어떤 장애나 아니면 우리 아이의 어떤 특별한 상황을 뭐 의도적으로 밖에 노출시켜 가지고 아이를 뭐 관람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실제 어떤 뭐 소위 뭐 앵벌이라고 하죠. 뭐 예, 시체말로 그렇긴 한데 아이들을 어떤 이런 구걸하는 행위에 동원하는 행위 이 5가지 요건을 우리 아동학대법에서는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네. 상나자님은 좀 억울하다는 입장이세요. 나는 훈육을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제 아이들 한창 키우시다 보면 한창 뭐 특히 이제 아들 두 분이시면 좀 과격하게 노는 걸 보시고 도저히 조금 이게 참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제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까 사회자님께도 잘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이런 육체적인 체벌 같은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게 어떤 우리 사회적인 좀 합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론 뭐 경중은 다르겠죠. 뭐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이런 거는 좀 얼마나 어떤 육체적 학대가 있었는지 좀 따져봐야겠지만 이게 뭐 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조용히 해라, 뭐 좀 가만히 있어라, 뭐 이 정도 차원에서 뭐 체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아동학대법상, 아동복지법상의 이제 학대에 해당한다 이런 점은 좀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이웃들이 아이들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제 단순 민원으로 신고를 한 거라면 이거는 좀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어, 아동학대로 처리가 된 것에 대해서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허위
쉽게 얘기해서 이제 허위 신고가 문제가 되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실무상 허위 신고라고 하면 우리가 뭐 무고라고도 가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없는 일을 거의 지어낼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아예 있지도 않은 일을 그러니까 쉽게 이 상황에 빗대자고 한다면 그냥 뭐 아이들이 떠들지도 않았는데 이런 뭐 시끄러운 일도 없었는데 그냥 얘가 학대받는 것 같다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심하게 과장이 되어 있다거나 뭐 없던 일을 지어낸다거나 뭐 그 정도가 되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마 이웃 입장에서도 좀 오인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워낙 시끄럽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소음도 있고 또 체벌하는 소음도 있고 이게 좀 뒤섞여 있으니까 그냥 이거 학대 아니에요 이렇게 신고를 한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뭐 어떤 허위 신고까지 갈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동학대를 의심을 받고 계세요. 이럴 때 조사 어떻게 임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조금 실무적인 걸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친모인 경우에 실제 양육자인 경우에는 이 아동학대란 이게 체벌이 뭐 굉장히 반복적이고 또 뭐 중대하다 뭐 이런 정도의 사정이 아닌 한은 뭐 이렇게 좀 이런 상황처럼 그냥 약간 조용히 해라 이러면서 뭐 훈육을 한 경우는 물론 문제는 있지만 근데 실제 이제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뭐 변호 아닌 변호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도 이 상담자님께서 뭐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체벌을 해온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추가적으로 어떤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 7세, 6세 뭐 어느 정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담당 수사관도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실제 진실을 좀 얘기해주는 측면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요 상황을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요 상황에 대해서 이걸 본 사람 아니다 이게 아니고 뭐 이러이러한 데서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목격자가 있다면 그분하고 같이 조사를 받으시는 방향 이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목격자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만약에 주변에서 내가 아동학대 현장을 목격했다 이런 네. 경우에요.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게 양육자한테 어느 정도 이제 그 훈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보기만 하면 신고를 하신다 그러면 지나치게 이제 남의 이제 가정 일에 개입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조금 좀 팁을 드리자면 이 내용 전체적으로 얼마나 과한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횟수가 많은지 이웃이라면 이거 수시로 이런 아이들이 맞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조금 뭐 지나가다 아이들을 봤을 때도 뭐 멍이 있고 막 이 정도로 굉장히 사안도 중대한 것 같다. 이런 두 가지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해보시면 이거를 과연 내가 신고를 해서 개입하는 게 맞나 아니면 좀 지켜보는 게 맞나 하는 그런 판단이 잘 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을 위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억울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쨌든 육체적인 체벌은 이제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지금 수사도 받게 되셨다고 하시니 아까 말씀드린 좀 이제 내가 이걸 심하게 처벌하지 않았다, 또 반복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변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